자려고 누우면 계속 생각이 나서 글을 써봅니다. 생각나는 대로 적다 보니 글에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엄마가 유방암에 걸려서 치료받다가 갑상선으로 전이가 됐고 치료를 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엄마와 연을 끊은 지는 7년이 되어갑니다. 엄마와 연을 끊은 이유는 엄마 스스로가 자식들을 저버리고 여자의 삶을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10년 전에 집을 나가셨고 3년 만에 연락이 되었습니다. 건강했던 아빠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을 1년 넘게 하는 동안 저와 동생이 아빠 간병을 했습니다. 아빠는 식물인간이 되어서 간병이 많이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고3이던 동생은 대학 입시도 포기하고 평일 간병을 하고 20대 초반의 가장이 되는 저는 아빠 병원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물론 자식이 당연히 부모 간병할 수 있는데 엄마는 아빠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만 면회를 왔었고 일반 병실 이동 후에는 우리가 간병으로 힘들게 지내던 그때 남자친구랑 동남아에서 살았습니다. 아빠랑 엄마는 이혼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남자친구는 유부남이었고 엄마는 상간녀였습니다. 본처에게 불려가기도 했었던 남자친구인 아저씨는 관악구에 꼬마 빌딩 여러 개를 소유하고 강남에 거주 중인데 도박으로 크게 사고를 쳐서 국내 한정으로 현금은 쓰지 못하고 본처 명의의 카드만 사용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한국에서는 카드밖에 못 쓰지만 동남아로 나가면 본처가 용돈으로 200만 원씩 줘서 무조건 나가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동생과 제가 병간호로 고생할 때 엄마라는 사람은 SNS에 아저씨가 사준 명품들 자랑으로 도배를 하였고 온갖 자랑이 가득했습니다. 자식들이 고생하는데 이렇게 올리는 건 아니지 않냐 하니 본인이 자격지심 있는 사람에게 보란듯이 보여주고 싶어서 올렸다고 합니다. 잠깐씩 한국 들어올 때 저와 동생은 그래도 엄마가 고생 안 하고 지금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으니 좋게 생각하자고 했었습니다. 아저씨가 가슴 수술도 해주고 가고 싶은 거 다 해줘서 좋은지 편하게 살고 있어서 고생하기가 그런 건지 우리 가족이니까 셋이 벌어서 신축 빌라 사서 가자고 하니 제가 시집 가면 엄마가 동생이랑 둘이서 갚아나가야 한다며 싫다고 했습니다. 제가 시집 가면서 동생 따로 살게 되니 엄마가 그건 걱정된다며 동남아에 7억으로 지은 집을 급처하고 들어와서는 동생에게 아저씨랑 셋이 살자고 했습니다. 동생은 거절했고 엄마랑 지하철 2정거장 거리에 살게 되었는데 엄마가 동생에게 반찬 하나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집 나가고 나서 아빠도 병원에 계시고 저랑 동생은 2번 이사를 했는데 4인 가족짐, 헌짐을 정신없이 살다 보니 계속 가지고 이사 다녔는데 엄마는 아저씨가 신축 빌라에 집 해주고 가전이며 가구 새로 해왔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자신은 원목 가구밖에 쓰지 않아서 가구거리에서 얼마에 다 샀다, 커튼이 명품이다 등등. 동생이랑 제가 같이 돈을 벌어도 아빠 병원비로 들어가는 게 많아서 힘드니까 도와달래도 아저씨가 카드밖에 없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명품백이라도 팔라니까 아저씨한테 걸리면 혼난대요. 그러면서 명품백 빌려줄 테니까 들어보래요. 아, 그리고 제가 시집가기 전 이사할 때는 아빠 엄마의 헌짐 등 다 아직 있는데 짐 정리하기 전에 와서는 도와주지 않고 본인이 썼던 향수만 덜렁 챙겨갔습니다. 제가 시집간 이후로 집이 어디고 근황을 얘기해도 엄마는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점점 줄다가 제가 차단을 하게 되었네요. 동생과 저는 아예 없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잊고 지내려 하는데 연락도 없었던 친척이나 얘기 대충 알던 지인들이 다 같은 소리를 합니다. 엄마가 암인데 연락은 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엄마가 되어보면 이해할 거다 등등. 저희는 엄마라는 사람에게 모정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동생은 엄마의 마지막도 볼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가 너무 매정한가요? 추가합니다. 자고 일어나니 댓글이 많이 있어 놀랍고 감사합니다. 댓글들을 읽으면서 눈물이 많이 나네요. 엄마는 암 걸리기 전 부자 아저씨랑은 헤어지고 평범한 이혼남 만나는 거로 압니다. 친척들은 엄마 쪽 친척도 아니고 아빠 쪽 친척들이에요. 엄마 쪽 친척은 제 안부 묻는 척 연락해와서는 엄마에 대한 소리를 해대서 연락 일절 안 받고 있어요. 아빠 쪽 친척들은 아빠가 장남이라 동생들인데 아빠 살아있을 적엔 아빠가 삼촌들 집 보증금도 챙겨주고 그랬었는데 막상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니 딱 한 번 오고
그 이후로 온 적이 없습니다. 아빠 병원비 내달라고 할까 싶어서인지 아빠 장례식 때 왔습니다. 조카들 병간호 고생한다고 김밥 한 줄도 사온 적도 없습니다. 아빠 입원하는 그 긴 기간 동안 온 적도 없으면서 염할 때는 서럽게들 울더군요. 저희 친할머니께서도 그래도 엄마니까 연락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빠 입원하고 상황이 나빠지면서는 엄마는 아빠 건강 이렇게 만든 X라고 하셨던 분이 할머니는 전에 유방암을 겪으신 적이 있어서 그런지 이제는 엄마가 안 돼 보였나 봅니다. 친척들이 자초지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본인들의 죄책감을 덜어내고 싶은지 이제라도 저희를 보고 싶어 하는데 이 글을 보내고 글과 댓글을 읽으라고 할 예정입니다. 많은 위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1. 매정하지 않아요. 직접 살아보지 못했으면서 그래도 엄마인데 하며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매정한 거고 쓴이네 엄마가 제일 매정했던 사람인 거예요. 댓글 2. 그 친척이랑 지인들도 끊어요. 댓글 3. 엄마가 먼저 매정했는데 보고 배운 게 매정한 뿐이라 그런다고 그래버려요. 매정은 개뿔. 그런 쌉소리 하는 거 다 들어주고 고민하는 것만으로 너무 정이 넘치셔서 탈이고만. 댓글 4. 저렇게 사는 인간의 노후가 행복하다면 세상이 잘못된 겁니다. 댓글 5.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또 있군요. 난 주변에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서. 자식보다 본인이 첫 번째고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사람, 거기다 윤리의식은 전혀 없어서 가정 있는 남자건 본인이 좋으면 상관없음. 자식 버리고 남자 좋다고 간 중학생 때부터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남들이 느끼는 엄마 생각만 하면 눈물부터 나고 그런 거 모르고 사는 삶이네요. 40대인 지금까지 그 순간 이후로 살면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엄마가 보고 싶단 생각 든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댓글 6. 절대 매정하지 않아요. 연락 절대 하지 마시고 돌아가시면 엄마 앞으로 빚이 있는지 꼭 조회해보세요. 구청이나 시청 가면 사망자 재산, 부채 조회 가능합니다. 저희 남편도 아버지가 집 나가서 다른 여자랑 살다가 사망했어요. 혹시나 해서 부채 조회해봤더니 빚이 2억이 넘더라고요. 법무사 사무실 가서 한정승인으로 다 정리했어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빚 상속받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 7. 진짜 부모니까 죽으면 후회할 거란 멍멍소리. 자기들 부모 아니라고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하는 자식 입장에선 피눈물 흐릅니다. 저희 아빠도 남자의 삶을 살고자 처자식 버리고 갔어요. 가끔 내막을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아버지인데 돌아가시면 후회한다고 개소리 시전. 난 장례식 오라고 연락 오면 가서 향로 뒤집어 엎고 올 거니까 그딴 소리 말할 거면 나한테 말 걸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들 부모나 바람피고 살아도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라고 해요. 댓글 8. 그래도 봐야 하지 않냐는 사람은 쓴이보다는 엄마랑 가까우니 그러는 거고 이제 만나봐야 병수발 들어주고 챙겨줘야 하는데 그걸 왜 쓴이가 해줘야 하나요? 키워야 부모예요. 낳아보면 안다니. 그럼요. 낳아보면 알죠. 너무 예쁘고 귀해서 그렇게 내 인생 찾아 못 갑니다. 엄마로서 인생 내던졌으면 엄마로 대접도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쓴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전화하는 사람은 차단하세요.